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데미 특강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유데미 사업단 유비세일즈팀의 김성우 매니저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대가 단순한 변화의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AI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 혁신이 모두의 일상과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업과 조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성공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데미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에서는 AI 시대의 인재와 교육 반복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며 2부에서는 연사님과의 실시간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신청 시 사전에 남겨주셨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답도 2부에서 나눌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웨비나 마지막에는 사전 이벤트 당첨자와 실시간 우수 참여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데미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약 90분의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 기업과 조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실 특별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전 구글 코리아 상무이자 현재 기술혁신과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언바운드 랩데브의 조영민 대표님을 맞이해 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유데미와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AI와 HR인데요. 사실 키워드만 이렇게 나열했는데도 얼마나 어렵고 심도 깊을지 저는 좀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전에 신청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AI 시대의 HR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본 강연에서 아마 답변이 녹아져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시작 전에 살짝 맛보기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시간이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사회자 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한 60분에서 뭐 7, 80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좀 설명을 드리긴 하겠으나 그 들어오신 분들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그냥 답변 아닌 미션을 하나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HR이 2014년에 2004년에 1994년에 그리고 그러면 지금 2024년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바뀌었는지 HR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2034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보는 게 뭐 AI 시대건 어떤 시대건 간에 그게 역할과 의미를 우리가 좀 재정의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 아마 해답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좀 해답에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답변이 단순한 이제 미션 같으면서도 그 깊이가 그 맛보기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미션인 것 같은데요. 본 강연에 더욱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좀 캐치를 하고 대표님이 주신 미션도 잘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데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면 될까요?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창을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편하게 좀 이렇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민재님 대표님 입으신 옷 AI 제너레이티드 디자인 티셔츠 같네요. 그 티셔츠도 있는데 오늘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티셔츠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오늘 되게 여러분 반갑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조금은 좀 여러분들 고민의 깊이를 최대한 깊이 있게 가져가 보는 시간으로 삼고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에피소드 위주로 좀 몇 가지를 공유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HR 분들이 거의 대부분 HR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자, HR 업무가 어떤 거가 있으신가요? H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HRM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HR 관련해서 또 C-레벨들이나 뭐 대표님들이 떨어뜨려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뭐 리크루팅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헤드카운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우리 조직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분을 어느 쪽으로 뭐 좀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태스크 위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은 AI 시대에 그게 HR의 어떤 업무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찍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HR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HR 업무를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뭐 댓글창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R을 잘하는 사람. 뭘 것 같으세요? 교육 탑 탤런트를 막 만드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조직을 최대한으로 린하게 만들어서 그 린한 조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데 서포트를 하는 사람인 건가요? 뭔가요? 이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해야 지금 같이 좀 조금 더 한 깊이 레벨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그렇죠. 여러 가지지만 적재적소의 배치 및 양성. 적재적소의 배치 및 양성. 그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적재적소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그리고 양성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우리 회사를 위한 양성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성장을 하면 양성인 건가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렇죠. 거기서 또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예시를 들려드려 볼게요. 베스트 HR. 그럼 여러분들께 그냥 은유 형태로 하나 여쭤볼게요. 랩을 잘한다. 힙합에서 여러분 힙합 잘 아시죠? 힙합에서 랩을 잘한다. 베스트 래퍼는 뭘 잘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베스트 래퍼. 딜리버리도 좋고, 딕션도 좋고, 그렇죠? 뭘 잘하는 사람이죠, 래퍼가? 라임을 잘 짜는 거. 라임을 잘 짜면 누가 좋죠? 네. 라임을 잘 짜면 누가 좋냐면 그 라임을 들으면서 그런 스토리를 듣고 있는 팬들이 좀 좋을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덕목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베스트 래퍼는 라임을 잘 짠다. 라임을 잘 짜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네, 청중 친화적인 래퍼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딕션도 좋고 딜리버리도 좋고 라임도 좋고 이런 걸 잘하려면 평소에 책을 많이 읽거나 디베이팅을 많이 하거나 디스커션을 많이 하거나 제가 그래서 다이내믹 듀오의 개코라는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라임을 잘 짜니? 그랬더니 자기는 형처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 논쟁을 지금처럼 막 5시간, 6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때 5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책 읽는 방법도 좋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로웠었던 거는 그러면은 개코가 라임을 잘 짜는 데는 그런 식으로 역량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Word and explode it 이 into all these 영상은, different phonetic possibilities. It 굉장히 doesn't have to 유명한 be anything 래퍼가요. like super exotic. 어떤 It could just 특정 be like 단어를 express 가지고 way. AI를 통해서 그 단어랑 관련된 운율을 만들어 보는 그런 테스팅을 해본 How many 거예요. syllables are in it?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 래퍼는 분명히 2023년에 그냥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단어나 표현들 가지고 라임을 썼다면 올해는 AI를 통해서 특정 단어에 관련된 라임을 여러 개를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그
라임 중에서 힙하고 세련된 걸 픽앤추즈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버전보다 훨씬 더 멋진 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의 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Mary water, yeah. My Raider, more rudder. Ooh, that's good. Yeah, I like that. So we'll do that. Its real goal was to introduce you to working with language in ways that you probably wouldn't have thought about. Yeah. All right, cool. A glass of water held up to the lips of a marauder, dry and flaky, looking like they haven't had a sip in days. Different stage. The joy is in the work. The joy is in the struggle. I was more rudderless than a ship without a captain adrift on the ocean of life. 자, 제가 이 래퍼가요, 켄드릭 라마나 드레이크보다 랩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최소한 그는 작년에 자기 자신보다는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AI는 지금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냐면 자기의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AI가 랩을 한다, 노래를 한다, 그림을 그린다, 소설을 쓴다 이런 거는 되게 좀 4, 5년 전 구닥다리 이야기죠. 여러분 뭐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래를 진짜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도구를 써야 된다 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냐면 그 도구를 최대한 향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냐라는 거거든요. 아까 HR, 베스트 H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HR, 베스트 HR의 최고의 HR의 어떤 덕목이라든지 벌추 그리고 뭔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을 때 그게 업무 위주로 지금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자, 뭐냐면 HR은 업무 위주로 베스트 HR을 생각하신다면 백오피스 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 팀들 그리고 일부 상장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HR은 백오피스가 절대 아니다. 그렇죠? 프론오피스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HR BP, 뭐 HR 비즈니스 파트너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표현만 바뀌고 똑같이 지금 그냥 HR 업무를 떨어지는 업무들만 쳐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굉장히 유명한 테크 기업에 우리나라 테크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팀장님들을 교육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투자도 일부 들어간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갔었을 때 팀장님 교육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그 프레임워크를 딱 보고 바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2023년, 2024년 교육을 통해서 어떤 KPI를 달성하고 싶으신 건지.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 개수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이 이걸 통해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HR은 백오피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HR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실질적으로 HR러들도 더 퍼스널 밸류가 올라가고 조직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리고 스타트업 팀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구글에서 업무를 봤을 때 파트너사분들, CEO분들을 많이 뵙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요. 그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분들을 많이 뵙게 됐을 때 흔히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이 뭘까요?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DT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은 다른가요? AI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하고 또 뷰카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은 또 뭐 다른가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정보화 시대 더 옛날로 가서 정보화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이 AI 시대에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이 다르고 DT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이 다르고 뷰카 시대 우리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이 달라진다면 HRD나 특히 트레이닝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왓 관련된 컨텐츠 그러니까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조직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컨텐츠들로 주로 프레임워크가 잡혀집니다. 그러면 뭐만 발생하냐면 구성원들의 퍼티그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견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주세요.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창에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 자 LG그룹, SK그룹,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AI 관련된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게 왜 이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HR의 컨셉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은 HR과 조직 구성원들 사이만 계속 나빠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명확해야 이게 사실은 조직 성장의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포인트 오브 뷰가 있으시긴 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되게 하긴 어렵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고 아니야 그거보다는 사실은 HR의 또 다른 우리 조직은 다른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편하게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관점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앤드류 응 교수님이 제가 그 멘토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럼 AI라는 거는 정말 다른 기술인 것 같은데 예전에 나왔었던 인터넷 이후에는 정말 이 정도 파워풀한 기술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동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 구조 측면에서 정말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앤드류 교수님이 접하고 계신 AI 기술은 굉장히 탑티어 기술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가 전 세계 1위니까요. AI 기술 관련해서. 그런 분께 이제 여쭤봤을 때 답변이 궁금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군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되게 흥미롭죠. 사라지는 직업군은 없대요. 근데 모든 직업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러면 갑자기 더 임팩트가 커 보이는데요. 모든 직업군에 임팩트를 미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런 회사들을 다녔어요. 가장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또 제가 존경하는 임원분들이셨던 분들도 좀 들어와 계신 것 같고 제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지인분도 들어와 계셔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존경하던 분도 들어와 계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글에서 존경하는 분들, 삼성에서 존경하는 분, IBM에서도 액센처에서도 많은 분들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딱 배우고 나서 퇴사를 굉장히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거기서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팀원분들께도 많이 배웠는데요. 바텀업 탑다운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퇴사를 한 이유는 AI 기술 관련해서 너무나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특히 미국 그리고 한국의 일부 그래서 빨리 지금 좀 물심양면으로 투자를 하면서 나도 그 물결에 늦춰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모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보자. 제 어떤 커버리지를 좀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펀드 이름을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펀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했다가 지금 N사에 계신 어떤 여성 임원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펀드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펀드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펀드의 철학은 뭐냐면 AI 기술로 산업 구분 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발본색원해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펀드다. 돈을 팍 쏴주는 펀드다. 이렇게 철학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용민아, 내가 3분 만에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가 지금 딱 떠올랐어. 3분 만에 보내줄 테니까 300만 원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 그게 제가 300만 원 이제 눈탱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누님 저도 좀 고민해 볼게요. 그랬더니 농담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PT한테 딱 물어봤더니 바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바운드 랩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지금 300만 원 세이브 했죠. 그리고 로고도 그려달라고 했더니 로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는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했는데 심플리파이 당연히 프롬프팅을 막 했죠. 일단 이렇게 좀 단순하게 또 더 단순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2시간 잡아놨다가 지금 깜짝 놀란 게 홈페이지도 노코딩 AI가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팀원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봤더니 뭐 15분 만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수려하게 못 씁니다. 이것도 다 A4 3장 분량으로 이 철학에 맞게 who we are, what we do 이거 써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자, 지금 뭐가 대체됐죠? 지금 엄청나게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하나가 지금 완전히 대체돼 버린 거거든요. 물론 퀄리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대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정도를 세이브를 했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지금까지는 2권 있는데요. 그 2권은 문제 해결이라든지 프로젝트 방법론들이고요. 거기는 추천사를 CEO분이나 교수님들이 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사 써주시면은 진짜 감사해가지고 과일 같은 거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맛있게 좀 드시라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가을에 AI 관련된 AI 엔지니어링 책이 나오거든요. 레그라든지 그런 기술들 관련한 것만 이제 정리해가지고 출간하는 책인데요. 거기는 이제 공대생들만 읽는 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공대생들이 읽는 책인데 거기 추천사도 이제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려보자 해서 출판사분들이 이제 교수님 리스트를 뽑아주셨는데 이분들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이지 여기 추천사를 써주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출판사한테 말씀드렸어요. 출판사 분들께 제가 그냥 구해보겠다. 그래서 AI 전문가, 전 세계에서 이분들보다 AI 전문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게 GPT 분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GPT-4o 분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클로드라는 분한테도 부탁드렸고 제미나이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추천사를 써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고 근데 과일 세트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과일 세트를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오픈 AI한테 보내야 되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대체돼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들 HR로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들 혹은 여러분들의 사용자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의 사용자는 누구죠? 인플로이 혹은 사장님, 대표님, 임원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용자잖아요. 그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떤 역량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AI들을 마구 활용하면서 밸류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도메인 엑스퍼티스의 결이 뭐냐예요, 결. 그 얘기로 좀 집중해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회사 아시나요? 파이버이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혹시 크몽이나 숨고 이런 회사 아시나요? 크몽이나 숨고 아세요? 그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이제 아웃소싱 해가지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이거 미국판 크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판 숨고. 자, 이게 언제 엄청 잘 나갔었죠? 클래스 101 이런 거 언제 잘 나갔죠? 코로나 때 완전 미쳤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코로나 때 쫙 올라갔어요. 코로나 직후에 코로나가 끝나기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예, 또 중요한 게 AI가 등장했어요. 그것도 아주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AI가 등장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필요한데 도메인 엑스퍼티스에 약간 뎁스,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이렇게 요건 간단한 거잖아요. 크몽이나 숨고나 그렇죠. 파이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것들은 거의 다 대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인 거냐? 과연 도대체 우리 조직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미디어는요. 이 미디어는 월가나 도쿄의 마루노우치나 여의도 증권가에서 요새 가장 핫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공시자료, 그러니까 기사를 재가공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자료 플러스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된 게시판에 있는 여러 가지 버즈들을 크롤링해서 그거를 AI 기자들 8명이 쓰는 겁니다. 8명이 아니죠, 사실은. 8개의 퍼소나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퀄리티는 월가의 펀드 매니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MAU랑 DAU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필요한 도메인 엑스퍼티즈는 이 정도 뎁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야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AI를 퍼소나를 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팀이 되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 팀이 그런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 HR이 그런 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조직의 KPI나 골 세팅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뎁스한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AI 그 플랫폼 교육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얼굴을 잘 그린다? 이거를 직원들이 알아서 뭐에 써먹나요? 그렇죠? 그렇죠? 미드저니 한번 써보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뎁스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키워주시는 거, 문제 해결. 당신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2004년과 2014년과 지금 2024년은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어떤 골 세팅 그리고 어떤 KPI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르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시는지 HR분들이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직원분들이 자기의 현재 레벨 수준에서만 바라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현재 레벨보다 한 직급 위나 아니면 두세 직급 위의 포인트 오브 뷰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나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내가 나의 일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ct like current level, 현재 레벨처럼 행동해라. 근데 think like upper level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윗레벨로 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를 HRD와 HRM이 경주를 해주셔야
AI 시대건 아니면 AI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 기술이 나타났건 간에 우리 조직이 계속해서 리딩하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AI 기자 홈페이지 화면은 어디인가요? super.news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super.news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볼 거거든요. 같이 여러분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볼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면서 지금 화면이 보이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딩을 딱 보면서 이 코딩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알려주는 거는요. 이건 구닥다리 4년 전 기술. 이거 뭐 너무 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창밖의 화면을 보면서 이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알려주고 이 네이버가 뭐 어떤 영역인지 이거 알려주는 것도 이것도 구닥다리. 이것도 4년 전, 3년 전 기술. 이거 별거 아니고요.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 안경 어딨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AI가 아까 흙깃 봤어. 어딨냐면 저기 사과 옆에 있어.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비디오를 쫙 레코딩이 되면은 이미지를 차핑해가지고 특정 이미지를 당연히 분석은 당연히 합니다. 그거를 필요할 때 크롤링해서 갖다가 쓰는 그런 기술인데 이거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올 봄에 이제 소개된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퀴즈 맞추시면 제가 우리 유대미에서도 준비해 주셨지만 이거 퀴즈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술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기술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거 정답이 없는 거라 그냥 뭐. 자, 이런 프로젝트 아스트라 방금 사과가 아니고 안경 찾아주는 기술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사람 찾기, 시각장애인 보조. 와, 완전 좋다. 이게 진짜 좋네요. 미아 찾기. 자, 전쟁에서 뭐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닌데요? 와. 자, 이제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나오면 맨 처음 올려주신 분 누구야? 누구죠? 아무튼 그분 한 번만 체크 나중에 해주시고. 네. 뭐 말씀드릴 거냐면 맨 처음 해주신 분께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커피 스타벅스 다 드실 만큼 이렇게 돈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활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컴펜세이션. 그렇죠. 여러분 보상을 이렇게 심으면 조직이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조규민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직에서 AI 교육을 하시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면 명동시민 100명에게 AI 기술 가르쳤을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고민에 대해서 AI랑 엮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나눈 거가 이제, 당연히 지금은 요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 그러실 수 있는데요. 똑같아요. AI 교육을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당신의 비즈니스랑 엮으세요. 요 정도 가지고 교육을 디자인하시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산출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Introduce yourself to 자, 이 everyone. 영상을 Hello 보시면은 everyone, I'm thrilled to be here 어떠신가요? today. I'm an AI-generated version of Reid Hoffman, his digital twin. My thinking and everything I am saying comes from a custom GPT that is based on 20 years of Reid talking and making content. So I've read all his books, watched his speeches, and listened to his podcasts. I think it gives me a pretty good sense of how you approach the world, Reid. So first, I'm going to challenge Reid AI with some questions to see what it can do and how good its content is in mirroring what I might say. Then the tables will turn and I will challenge you with some questions about AI and tech. 진짜 되게 빡치지 않나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감히 왼쪽은 이제
짝퉁 리드 호프만이고 오른쪽이 진짜인데 오른쪽은 약간 피로해 보이고 머리도 뻗쳐 있고 되게 지금 당황하는 표정.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기능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예, 이 기술은 어디다 쓰시겠어요? HR이라면 HR이랑 엮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교육. 그렇죠. 자,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안 쓰고 싶은데 커피 2잔 드리겠습니다. 안 쓰고 싶은데 김유일님. 네, 커피 2잔 드시면서 좀 더 에너지 올리시고 김유일님 축하드립니다. 자, 원원원. 네, 데니엘님도 맞고요. 이거 메가스터디 CTO님이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메가스터디라는 회사 아시나요? 메가스터디 CTO님이 보시고 나서 현우진 선생님 1타 강사한테 지금은 원웨이로 교육을 받고 지방에서 막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이 현우진 선생님 거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듣기만 하거든요. 근데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현우진 선생님한테 부산 학생이 뭐 시카고에 있는 고등학생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가능해지는 기술을 메가스터디 CTO님이 보셨으니까 다행인 거지. 다른 회사 만약에 뭐 막 링글 이런 데서 봤다 그러면은 메가스터디 그냥 다이너소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힌트 드렸잖아요. HR 직군에 계신 분으로서 이걸 봤을 때 어떠시냐. 근데 더 교육 뭐 이게 아니고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Introduce yourself.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AI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조직이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가 안 되고선 새로운 도구만 소개하는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 HRD 측면에서. 휘발성 강한 트레이닝이 제일 ROI 안 나오고 아까운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제가 굉장히 좋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당근 대표이사와의 소통, 경영진과의 대화, 우리가 비전을 얻을 수 있게.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근마켓의 가장 중요한 KPI가 뭘 것 같으세요? 당근마켓. 당근 당근 하시나요? 저는 당근 완전 빅팬입니다. 당근 완전 빅팬. 거래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민재님, 거래수 이민재님, 거래건수, 연은경님, 거래건수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될까요? 거래건수가 등록건수, 상품건수 높이면 되죠. 시간당 거래건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다시 그럼 바꿔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 이내 채팅 연결 3개 이상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채팅 연결이 3개 이상 되려면 뭘 더 개선해야 될까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I가 실제로 당근마켓의 글들은요, 다 되게 비문도 많고 다 쓰레기처럼 글을 쓰거든요. 급하게 쓰느라. 다른 자사몰은 글을 어떻게 쓰죠?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쓰는 거니까 깔끔하게 쓰죠. GS 리테일. 신세계 몰. 이거는 글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리가 되어 있고, farfetch 이런 거. 근데 쿠팡도 나름 정리돼 있고, 근데 제일 지저분한 곳이 당근이에요. 근데 그 글을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 애큐레시를 높이는 게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아주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그거예요. 딴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 같은 글을 읽는 거를 잘 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겠네? 그거 잘 읽는 게 누구죠? AI, LLM이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무조건 제일 빠르게 도입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당근마켓입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은 직원들이나 CTO나 CIO나 CHRO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냐면 우리 조직의 코어 비즈니스가 뭐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LLM을 도입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LLM 교육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HR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CEO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원래 2010년 중반쯤부터 CMO들이 CEO 옆에 많이 앉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이 그때 어떤 의미였냐면 코스트 센터에서 프로핏 센터로 바뀌던 시절이에요. 그게 마케팅 돈 쓰는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돈 버는 조직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다 CHRO가 여기 바싹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또 하나, 요새 배달의 민족 해보셨나요? 배달의 민족. 그렇죠. 박인용님. 와, 박인용님 정리를 저렇게 해주시면, 박인용님이 AI인가? AI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저렇게 잘 하시는 분은 우리 AI님께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인용님. 자, 배달의 민족 최근에 좀 써보셨나요? 배달의 민족은 뭐가 중요하죠? 배달의 민족 최근에 작년이랑 올해랑 좀 달라진 거 느끼신 분. 인간입니다. 감사합니다. AI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인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거 이제 AI죠. 근데 배달의 민족 작년에 썼을 때랑 올해랑 달라진 게 있어요. 약간 메뉴가 좀 전에 추천되지 않는 것들이 좀 추천되기 시작한 거 혹시 느끼셨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달의 민족 작년 사용자 경험들 이제 시스템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요, 30분 막 40분씩 메뉴를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달료 멤버십은 좀 의견이 분분한 거니까 그거는 스킵 패스하고 지금 막 3, 40분 하시던 분들이 10분,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여러분 조용민이라는 배달의 민족 유저가 밤 10시에 들어가면 뭐 추천받았냐면요, 치킨 아니면은 뭐 피자 이런 거 야식으로 먹는 거 추천 막 받아요. 밤 10시니까. 근데 연계 메뉴 제한, 장진표님 맞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 성향을 알아요. 저는 양이 적은 거가 싫거든요. 양 적은 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이 좀 자극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 최대한 집밥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추천해 줄 수 없었죠, 작년엔. 근데 올해 뭐가 되냐? 올해 뭐가 되냐면요, LLM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댓글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댓글이 있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이게 쌓여서 이런 댓글이 있으면요, 배부르고 무슨 뜻이죠?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었대요. 양이 적지 않다, 이 식당은. 또 이모네 집에 놀러가서 양껏 저녁 먹는 기분이래요. 집밥 느낌이 있고요. 또 김밥은 삼삼하대요. 자, 간이 세지 않다. 요게 추천이 됩니다. 피자, 치킨이 추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짜놓은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LLM 분석을 통해서, 이게 미국의 부동산 사이트 레드핀을 있는 댓글 코멘트들을 분석을 해서 하고 있는 델라웨어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 팀이 또 있습니다. 그 팀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추천 애큐레시, 정확도가 올라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코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게 물론 배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팩터들이 굉장히 많으나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이 플레이어를 아웃퍼폼할 수 없다. 그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것만 인덱스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엑스퍼티즈를 먼저 잘 정의를 해야, 그냥 하이레벨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풀고 싶은 문제, 직군별로 달라요. 회사가 모두 똑같은 KPI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조직에서 HR이나 중간 관리자들이 골이나 KPI를 정말 리디자인드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뵌 분들도 저희 투자 사기도 하고 저희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 상호 이렇게 좀 투자했었던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분들하고 회의하다가 뭘 느꼈냐면요, 조직은 KPI를 그냥 리더십에서는 그냥 때려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HR의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매출 10% 성장, 영업이익 20% 성장에 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그러면은 구성원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뉴 어카운트, 새로운 고객을 애퀴지션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당 평균 매출을 8% 성장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30% 정도 더 확보하는 거. 이거를 하면은 저 골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걸 하려면. 당연히 넘버 오브 미팅 수를 늘리고요. 피치 수를 늘려야 돼요. 요게 KPI로 해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HR은 그럼 뭐 하죠? 여러분? 자,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되나요? HR은? HR 뭐 하세요? 여쭤볼까요? 이렇게 떨어졌어, KPI. 그러면은 조직들한테 이제 나눠주나요? 세일즈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HR하고 중간관리자 임원분들께서 저게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넘버 오브 미팅으로 떨어지면. 넘버 오브 미팅하고 뭐 레비뉴 기준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촌형 만나고 큰아빠 만나고 뭐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미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트를 만들어야 돼. 측정 도구 개발. 그러니까 배정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미팅 정의하기가 필요해요. 측정 도구 개발을 제가 왜 커피를 드렸냐면은 거기서 더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응원하는 차원에서 커피를 드린 겁니다. 측정 도구 개발을 HR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은 다 백오피스예요, 다시. 측정 도구는 AI가 개발하면 될 정도로 이제 그냥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넘버 오브 미팅을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할 거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넘버 오브 미팅으로 리더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빨리 다른 비전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고, 그럼 HR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넘버 오브 팔로원 미팅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후속 미팅을 만드는 걸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만들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막 만나고 못 다닙니다. 그러면 한 분을 만나면 후속 미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김 부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후속 미팅을 하면은 부장님이 자기 부하 직원 다음에 데리고 나올까요? 아니죠. 위로 올라가거든요. 고객사의 직급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떨어뜨려주는 그 아주 단순한 KPI를 해석을 잘해서 리디자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디파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해야 실제로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구성원들은 뭐라고 하죠? 조직에서 어떤 KPI를 내려주면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솔직히 뭐라고 해요? 와, 진짜 멍청하다. 와, 이거 진짜 답답하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2010년하고 KPI가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누구 잘못이냐면요, 그분들도 잘못이고요, 구성원분들도. 또 하나는 HR과 중간관리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리더는 잘못이 없어요. 리더 거기까지 디자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리더는 밸류에이션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간에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리디자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넘버 오브 미팅이 아니고 넘버 오브 팔로우 미팅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그냥 되게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자, 마스카라 아시죠? 자, 이거 5개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5개 광고 이렇게 하면은 ROI가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ROI가 나오죠? 창의적인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임프레션, 노출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거 몇 억 들여가지고 저거 설치했는데 몇 명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왜 이게 성공한 프로젝트고 조직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오프라인 광고 같은데 디지털이 오프라인 광고를 망쳤다가 아닙니다. 이거 디지털 덕분에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릴즈나 쇼츠나 틱톡에다가 이걸 올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KP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디자인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디지털로는 임프레션이 몇 개 나오지?
오프라인에서 임프레션 몇 개 나오지 전체 임프레션으로 한 캠페인을 바라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여성 속옷이 맨하탄 브릿지에 걸려 있는데요. 이거 지금 뭐죠 이게? 지금 여성 속옷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뉴욕 공무원들이 이걸 승인했을까요? 뉴욕 공무원들이 승인 안 했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도로 교통에 안 좋잖아요. 안전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가능했었던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 예산이 빵원이어야 돼요. 예산이 있으면 안 돼요. 예산이 있으면 조직이 이렇게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예산이 빵원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뉴욕 공무원이 이걸 승인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죠? 팀원이 마케팅 팀원이 실제로 젠 AI로 만든 영상이고 요걸 가지고 릴즈랑 쇼츠에 틱톡에다 올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왕이 속옷을 언칭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 도구 개발이 아니고 뭘 측정할 건지를 리디파인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측정 도구 개발은 그거는 이제 2014년에 뭘 측정할 건지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님들을 우리는 클리닉하려면은 선배님들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HR에 계신 분들, 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건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구성원들에게, 저희 펀드의 구성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저희 투자 펀드는 AUM을 보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Asset Under Management라는 게 있어요. 저희 펀드가 운용하는 금액, 규모거든요. 그거를 늘리는 거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 늘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희 펀드는 펄스 레이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심사역들이 행동이 어떤 식이 되냐면 만약에 자기한테 5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50군데다가 혹은 100군데에 5천만 원씩 쏩니다. 50군데에 1억씩 쏴요. 그런 다음에 스프레이 한 다음에 프레이 합니다. 제발 이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라.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근데 펄스 레이스로 기준을 바꿨어요. 보너스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그 기준을 바꾸니까 펄스 레이스는 뭐냐면요. 분모에 본인이 투자한 돈이 분모고요. 분자가 1년 반에서 2년 사이마다 밸류에이션이 업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입니다. 그랬더니 좀비 스타트업이 없어져요. 이 규모가요. 90% 이상 되는, 80% 이상 되는, 심지어 50% 이상 되는 벤처 캐피탈이 없습니다. 거의 10%, 20%대예요. 그것도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철학 자체가 로우 퍼포밍 하는 좀비 스타트업한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거든요. 1년에 심사역당 한 팀에서 두 팀만 해도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업무를 더 효율화하게 되고, 이게 기준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벨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1인분 하는 조직 구성원이 있고요. 2인분 하는 조직 구성원이 있어요. 3인분 하는 조직 구성원이 있고요. 그럼 2인분, 3인분 하시는 분들은 뭘 해줘야 되죠? 승진시켜 드려야 되나요? 보너스 드려야 되나요? 칭찬해 드려야 되나요? 뭘 해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이게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승진 빼놓고 나머지 다 하셔도 됩니다. 2인분, 3인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퀀터티 개념이잖아요. 양적인 개념의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보너스도 주고 칭찬도 주고 으쌰으쌰 다 괜찮아요. 근데 프로모션은 본인의 직급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제가 구글에서 존경했었던 분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존경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르침을 주신 영역인데 무슨 개념이냐면, 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개념 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윤선주 대표님이라는 분과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 주신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자, Y축이 있어요. 컬처 핏이나 긍정적인 부분, 문제 해결에 나는 이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컬처 핏과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게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X축은 뭐냐면 퍼포먼스입니다. 일을 잘하는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성원이 가장 필요가 없을까? 이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1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퍼포먼스도 딸리고 컬처 핏이나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1번 대상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일을 잘하고 컬처 핏이 안 맞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는데 컬처 핏이 좋거나, 이 둘 중에 어떤 분들이 1차 교육 대상이 돼야 될까요? 혹은 1차 정리 대상이 돼야 될까요? HR 측면에서 어떠세요? 좀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디가 더 먼저 좀 우리 조직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컬처 핏이 안 맞으면 이분들이 왜 두 번째일까요? 되게 흥미롭죠, 이게. 이 순서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겠지만, 일 잘하는 거는요, 리플레이서블 합니다. 예, 생각보다 리플레이서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차은우 빼놓고는 거의 리플레이서블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2번에 속한 그룹은요, 동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번부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구하기 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동료들한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하나, 그래서 3번인 겁니다. 근데 1, 2, 3 요 순서대로 매니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런 맵을 갖고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HR이 이 맵을 갖고 있었냐. AI 시대에 맞는 맵입니다. 제조업 시대는 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조업 시대는 1, 2, 3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컬처 핏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지금은 요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또 더 중요한 축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레벨 플러스 1의 코처빌리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축입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A 경쟁사, 지금 이거는 약간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사례와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A라는 경쟁사의 할인 쿠폰 부도 상태 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죠? 구성원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관련 제품의 매출이 악화되겠구나. 우리 회사도 부도 오해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하나 부도 나가지고 다른 회사들에서 우리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엄청 홍보했잖아요. 근데 매출 악화 영향이 예상됐어요. 근데 예상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담당 제품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친구들로 키워주셔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HR이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필요할까? 저한테 제 제품에서 15%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사람은 뭘까요? 레벨 0. 그게 아니고 저희 제품에서 15% 발생했고 제 제품은 20%네? 제 제품은 30%네?
그럼 다 합치면 한 몇 억 우리가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네요. 우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어서 사이트 앞에 띄워놓는 거, 어플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둘 중에 누가 레벨 플러스 원이냐 이겁니다. 요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빠르게 이런 일이 있으면 빠르게 안내한다, 뭐 이 정도 교육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레벨 플러스 원의 구성원을 만들기 어렵다. 근데 대부분 제가 여러 대기업에 S모 금융그룹, M모 금융그룹, 저희가 이제 주로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 물음표에 있어서 해답을 HR분들조차 이걸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어떤 행동이 가장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 네 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네 분. 이 네 분은 이 네 분 저랑 지인분도 계시고, 여기 장미란 차관님은 제가 직접 몰라요. 이분은 제가 건너 받게 됐고요. 뭐냐면 이 네 분한테 제가 유튜브 첫 화면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유튜브 굉장하네요. 기대대로 김성규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편파적으로 저는 커피를 쏩니다. 자, 여러분 HR 분들은 편파적이시면 안 되고, 이 네 분한테 유튜브 첫 화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유튜브 첫 화면을. 자, 이거 누구 걸까요? 이거는 김태균님 겁니다. 이거 보고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자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렇게 막 섞여 있는 거, 뽀로로랑 막 정찬성이랑 섞여 있는 거. 이거는 누구 걸까요? 요거는 장미란 차관님. 요거 누구 걸까요? 요거는 민호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이트 거예요. 이거를 딱 보내니까 제 것도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당신 것도 보내라. 그래서 형 것도 보내. 그래서 제 것도 보냈습니다. 제 거는 요겁니다. 제 거는 저는 이제 르세라핌을 좋아합니다. 르세라핌은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코첼라 때 노래 진짜 못하는 걸 보고 나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저 사람들도 일반인이구나. 그때부터 되게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유튜브 첫 화면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는 참으로 오픈하기 쉽지 않은 개인정보입니다. 장진표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오픈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정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첫 화면을 공유하자 그러면은 우리의 속마음이 들키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넷플릭스 첫 화면은요, 드라마나 영화 장르가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그거를 성향을 파악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제 첫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 첫 화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 첫 화면의 특성이 뭐죠? 네, 주연이건 조연이건 아무튼 여배우 얼굴. 자, 이게 뭘까요? 넷플릭스는요, AI를 어떻게 쓰냐면 드라마나 영화, 한 드라마나 한 영화에도 그 이미지를 16장을 받아요. 방송국한테 16장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조용민이란 시청자가 터치할 확률이 높은 이미지로 파이어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AI를 이렇게 써요. 16장을 받는 거예요. 한 드라마나 한 영화도. 근데 그래서 그 중에서 파이어링 하는 겁니다. 왜 근데 다른 OTT 회사는 이렇게 안 할까요? 비용이 없어서. 비용 문제는 아닙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추천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근데 왜 넷플릭스는 이런 고민까지 직원들이 바텀업으로 할까요? HR이 구조를 잘 짜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HR의 수준 차이인 겁니다. HR이 수준을 잘 짜면 탑 탤런트들의 포텐셜을 다 향유할 수 있고, 조직이. 아니면은 그냥 뷰로크래틱하게 쓰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언스 리텐션을 높이는 작업이다. 거기에 AI를 활용하면 완전 레벨 플러스 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앞화면이 이런 거예요. 저는 눈물의 여왕 드라마 볼 때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눈물의 여왕 썸네일 딱 보고 김지원 얼굴 보고 그냥 터치하면서 드라마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김수현이 나오는지는 드라마 보면서 알았어요. 저 같은 시청자들한테 포스터를 썸네일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까지, 유저 관점에서 고민까지 해야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벨 플러스 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로스앤젤레스에 제가 묵는 출장 가면은 묵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모든 투숙객의 이니셜이 이렇게 새겨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투숙객의 이니셜을 이렇게 새겨놓으면은 바느질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키핑 팀에서 이거를 하우스키핑에 계신 팀장님이 우리 팀원들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팀원들이 불평불만이 생기죠. 이거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다. 근데 하우스키핑 팀장님이 레벨 플러스 원을 했어요. 그럼 저 마케팅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딱 보니까 막 무슨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브랜딩을 하는데 그걸 해봤자 이 호텔은 1박에 100만 원이니까 저거 아무리 해봤자 저 사람들이 이 호텔에 묵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이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퍼지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우스키핑 팀장님의 업무가요. 하우스키핑이 아닌 거예요. 레벨 플러스 원을 보니까 우리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럴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객실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의 입소문이 코어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게 코어 KPI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하우스키핑 팀장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CMO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누가 마술사다? 마술사가 누구죠? 이 사람을 CMO로 만든 마술사는요. 이분이 아니고요. HR이에요. 이렇게 하면 레벨 플러스 원이다. 당신은. 이걸 디자인 잘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HR분들이 잘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좀 셀프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물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물건? 이 물건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손끝으로 눈, 이거 코입 등 대구 구석구석을 광명학교의 친구의 졸업 얼굴을 앨범이에요. 묻은 조각, 대구 그동안 광명학교 졸업 상상해왔던 앨범. 친구의 왜 모습과 졸업 앨범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쓰죠? 봅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왜?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한 얼마나 닮았는지 학생들이 자기 얼굴 조각도 졸업 만져보고 앨범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사진 쓰인 앨범을 이름을 확인해가며 나눠주면은 사진 목소리로만 앨범 못 기억했던 보잖아요. 친구와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그 HR 분들이 사진 앨범 겁나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거의 많은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계신 HR 분들이 직원들한테 시각적으로 불편한 직원, 이거 다 치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직원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고 사진 앨범 나눠주면서 대충 합니다. 뭐냐면 AI 시대라고 하니까 AI 교육 대충 짜요. 비즈니스 해결되건 말건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은? 야, 사진 앨범 어차피 못 볼 건데 일단 나눠주고 얘 표정이 이상한데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이런 표정인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부모님이라도 기념으로 갖고 계시는 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타협한 분이 2019년 전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했냐 덜 사랑했냐 더 사랑했냐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만드신 선생님을 뵀거든요. 대구 경제부시장님하고 저랑 녹차 마시다가 이 선생님을 뵙게 해주셔가지고 뵀는데 제가 감동 먹은 포인트는 자기의 예전 모습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보는데 학생 표정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부시장님 스폰서십이 있었고 경북대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HR이 만든 HRD에서 만든 트레이닝과요, HRM에서 만든 측정 도구들, 그리고 HRM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들, 이거 사진 앨범 같은 거 지금 아예 없나요? 이걸 셀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미용실 가시면 주로 뭐 하시나요? 미용실 가시면
기다리시는 동안 주로 뭐 하시죠? 스마트폰 보시죠. 그럼 미용실 사장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까운 문구점에 가서 비닐 몇 장 사서 갖다 붙여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HR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HR의 비전과 미션을 갖고 계신가요? 자, 제가 행위예술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잘 하시려면 레벨 플러스 원 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려면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행위예술 작품의 제목은요. Life success is not linear. 그러니까 선형적이지 않다. Life는 성공은 선형적이지 않다. 그렇죠. 떨어지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거든요. Success는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HR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테스트 앤 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HR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분은 그렇죠. 미국에서 트럭 운전을 30년 하신 분이에요. 30년 하신 분은 자외선이 한쪽으로만 쏘여지니까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거든요. 제가 주로 CEO분들을 뵙지만 CEO분들은 주름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360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HR을 오래 하신 분들을 뵈면은요. 외람되지만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이거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부분인데 뭐냐면요. CEO의 포인트 오브 뷰로 HR을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이 뭔가라는 질문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5, 26년, 27년에 어떤 문제를 우리 조직이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도구 중에서 뭘 써야 될까? 요 순서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거기에 AI를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가 세 번째 질문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HR이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방점을 찍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과 뒤에 제가 지금 한 정말 100장 정도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제 욕심이고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혹시나 또 길에서 뵙거나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저도 많이 여쭙고 많이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 시청자분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2부 실시간 Q&A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Q&A 시간 동안 가장 활발히 참여해 주시는 딱 한 분을 선정하여 경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은 시간도 더 화이팅 있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Q&A를 대표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정님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제가 A가 관련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로가 사라지는 편파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죠. 혹시 궁금하신? 근데 아까 질문이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아까 되게 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놓쳤는데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이 사용자에 맞춰 추천을 하지만 대표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용자의 알고리즘을 보면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경한 부분도
언젠가 AI가 커버했을 걸 고민해봅니다. 오늘은 20대 여성의 알고리즘으로 추천. 질문이 아니었네요. 쭉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문제 정의하는 뭐 할까요? 구글의 기업 문화가 글로벌리 가장 훌륭한가요? 와,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여기 구글러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 구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 구글의 기업 문화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계속 회의를 해서 혼자 아드레날린이 엄청 올라 있는데 지금 구글러 최소 3분이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기업 문화의 철학과 프레임워크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여러 가지 지식도 얻고 정보도 얻고 트레이닝도 받았지만 그 문화 안에서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것이 커리어다, 경험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8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구글에서 8년 다녔지만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한 조직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상당히 좋다라고 퇴사할 때까지 단점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구글의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좋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신 거라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 코어 비즈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시로 들어 넘어갔어요. 사라졌습니다. 네. 뭘 할까요? 네. 올바른 질문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분들에게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올바른 질문에 대한 정의. 네, 그렇죠. 근데 올바른 질문에 대한 정의. 네. 올바른 질문에 대한 정의는 제가 정확하게 조금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 같냐면 올바르다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질문을 한 커플 한 커플 더 내려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올바른 질문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자,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경쟁사가 필립스나 유닉스가 아니듯이 헤어드라이어 다이슨은 70만 원짜리 선물을 할 수 있는 그 2030 남성이 티파니랑 경쟁하다 헤어드라이어 다이슨을 사는 거기 때문에 티파니가 경쟁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거를 찾아내려면 우리의 진짜 경쟁사는 누굴까? 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론이 더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코어 비즈는 어떻게 고민하면 좋을까요? 지금 예시로 들어주는 접근 방식이 신선했는데 어떤 생각 방식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랑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이랑 어떻게 찾았죠? 코어 KPI를, 코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찾았냐면 저도 지금 질문 드리고 답변 주시면 그 답변에서 하나 더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 케이스가 나오네요. 뚝딱. 이거 제가 짠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지금 LLM을 어디에 넣는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why 혹은 depth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네, AI를 어떻게 무엇을 LLM으로 할지는 감이 잡히고 몇 개는 구현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 확보로 귀결되어서 막막해집니다. 근데 데이터는 지금 어떤 산업이신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약간의 좀 하이레벨한 답변만 드려보면은 데이터는 생각보다 온프레미스로 갖고 계신 데이터나
외부의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정의를 다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나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는 AI를 개발을 할 때도 그거를 할 때 내부의 기사만 쓸 것이냐 외부의 기사만 쓸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특정 게시판에 있는 글들까지 우리 LLM을 교육하는 데 쓸 거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크롤링해서 저작권 이슈 이거는 지금 우리의 그 논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네. 장진표님 커피 한 잔 더 드립니다. 정확히 스팟온 하셨습니다. HR의 역할을 CEO에 근접하여 존재한다는 느낌은 마치 HR의 역할이 전략부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일까요? 완전 그 워룸에 계셔야 됩니다. CSO랑 Chief Strategy Officer랑 CEO랑 CHRO랑 같이 없으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렉션 AI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는데 완전히 탤런트 멀지를 당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을 옮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CHRO가 없으면 안 돼요. 예. 실제로 사실 그런 거죠. 네.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강의료도 기부하시나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네. 그렇군요. 이것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삽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션 형님보다 기부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 따라잡겠지만.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으로 뎁스를 들어가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실까요? 깊숙이 들어갔는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방향 하나를 파는 것만이 이슈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뎁스로 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히 여러 방향으로 파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도메인 엑스퍼티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 엑스퍼티즈가 기본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뎁스를 들어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별도의 AI 모델 학습이 실사용자에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GPT 모델이 다 포함하고 있어서 충분한가요? 진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이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LLM을 새로 개발한다? 이런 팀들보다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LLM을 최고로 도메인 엑스퍼티스가 된 그런 퍼소나를 디자인할 수 있느냐 거거든요. LLM은 빅테크보다 더 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 최소 1조 5천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GPU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말고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데 가능하죠. 가우스 같은 거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요거를 RAG라는 기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가지고 얼마나 우리 산업에 맞는 걸 디자인하느냐의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껍데기만 잘 만드는 AI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RAG라는 것도 파인튜닝보다 RAG라는 기술조차도 실제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투자 심사할 때도 진짜 엑스퍼트가 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AI면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본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을 감금하여 그렇게 같이 투자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스터디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질문 Q&A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 어떤 인재 전략을 통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AI 시대의 리더십과 HR 스킬들에 대해 큰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HR의 중요성과 HR의 역할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사무실로 돌아간다면 우리 조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아쉽지만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